아, 괴테의 파우스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압도되는 느낌? 다들 받으시죠? 근데 사실 이 엄청나게 방대한 희곡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조건에 대한 아주 심오하면서도 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위대한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 자네 영혼 안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위로를 얻지 못할 걸세, 이게 파우스트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꿰뚫은 대학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영혼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지식은 머리에 가득한데 진짜 삶의 기쁨이나 위안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공허함, 여기서부터 그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우스트의 여정을 총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학자의 절망에서 시작해서요. 두 번째, 악마와의 위험한 내기를 하고, 세 번째, 그 경험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이상의 추구,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학자의 절망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좁고 어두컴컴한 서재에 갇혀있는 파우스트의 모습을요. 이 사람은 뭐 철학, 법학, 의학의 신학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통달했어요. 근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 책 속에 있는 지식이라는 게 진짜 살아 숨쉬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죠. 이게 사실 지금 우리한테도 되게 익숙한 딜레마 아닌가요?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고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죠. 파우스트는 바로 그 지식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진짜 살아있는 체험을 미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렇게 파우스트의 절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게 누가 나타나겠어요? 네, 바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악마는요, 그냥 뿔 달린 무서운 악당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욕망이나 모순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아주 지적인 존재죠. 그가 파우스트에게 정말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자, 이 내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내 영혼을 팔 테니 소원을 들어줘 이런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파우스트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 과연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가? 바로 이거에 대한 아주 정교한 내기인 겁니다. 메피스토페네스는 자신만만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줘서 네가 바로 그 순간에 멈추고 싶게 만들어주지 하고 말이에요. 자, 이제 파우스트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 그토록 원하던 세상 경험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경험이 이게 아주 지독하고 파괴적인 사랑 이야기로 흘러가게 돼요. 역시 악마답게 메피스토펠레스가 아주 교묘하게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파우스트의 욕망을 살살 부추겨서 순하디 순한 소녀 그레트 헨에게 접근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둘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려요. 파우스트는 난생 처음으로 책 속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감정이란 걸 맛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랑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파우스트가 맛본 이 짜릿한 첫 경험은 그의 이기적인 욕망과 뒤섞이면서 정말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그 대가는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보세요. 파우스트의 쾌락이 어떤 연쇄 비극을 낳았는지. 그레텐의 어머니는 파우스트가 준 수면제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녀의 오빠는 파우스트와의 결투에서 목숨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레텐은 결국 자기 손으로 낳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죠. 그리고 살인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말 그대로 한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예요. 이 엄청난 죄책감이 바로 일부의 마지막을 아주 어둡게 장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파우스트는 그냥 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그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시작됩니다. 무대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파우스트의 탐구는 이제 개인적인 욕망의 차원을 훌쩍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부와 2부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1부가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 한 남자의 타락에 초점을 맞췄다면 2부는 뭐랄까 스케일이 완전 달라져요. 인류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시공간을 막 넘나들면서 예술, 정치, 사회 발전 같은 거대한 주제를 다루는 우화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우스트는 갑자기 신화의 세계, 고대 그리스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로 서양 문화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의 상징인 트로이의 헬레나를 만나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레테엔이라는 한 개인과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 마지막 야망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막아서 황무지를 개척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죠. 이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말 거대한 창조 활동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파우스트는 이제 눈까지 먼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말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내기도 이제 결판을 내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눈은 멀었지만 그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자신이 만든 이 자유로운 땅 위에서 미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바로 그 상상의 순간, 바로 그때 그는 무심코 내기에서 졌음을 의미하는 그 말을 외치고 맙니다.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쓰러지고 메피스토펠레스는 쾌재를 부르며 그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하죠. 자, 그럼 악마가 이긴 걸까요? 계약 조건만 보면 파우스트가 멈추어라 라고 외쳤으니 당연히 악마의 승리가 맞아요. 그쵸? 하지만 괴테는 바로 여기서 정말 엄청난 반전을 준비해둡니다. 아닙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그의 영혼을 딱 채가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해 가버려요. 악마가 진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계약은 분명히 파우스트가 졌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작품 맨 처음에 신이 직접 했던 말인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원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실수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파우스트는 평생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 지식을 향해, 사랑을 향해, 아름다움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엔 인류의 진보를 향해 그는 평생을 바쳐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죠. 하지만 하늘은 그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노력하는 정신 그 자체를 가치 있게 본 겁니다. 구원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그 치열한 과정에 있었던 거죠. 파우스트의 이 기나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쉼없는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이자 어쩌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